반대측 두얼티 2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개념 정의를 하자면 유전자 가에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자르게 수 있는 인공 효소로 현재 캐스9 단백질을 활용한 유전자 가에는 크리스퍼가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유전자 드라이브는 종 전체의 특정 유전자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더하여 본 논제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의 모기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드라이브를 이용한 질병 퇴치는 돌연변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우선 크리스퍼 가위가 작동할 때 캐스9 단백질이 비표적 위치를 자르게 돼 오프타기 효과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경우로는 유전자가 잘리면 넣어준 드라이브 염색체를 기반으로 상동 제조합을 통해 유전자를 복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상동 염색체가 아닌 아무 염기서열이나 끼워 넣게 되는 경우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돌연변이 현상은 유전자 가위 및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의 저항성을 가진 모기를 만들게 되어 질병 퇴치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컨대 영국 이탈리아 연구진의 한 실험에서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 난자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종 전체에 퍼뜨릴 수 있었지만 4세대 만에 25세대가 지난 뒤에는 암컷 모기가 돌연변이로 인해 생식 능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파리 유전자 가위와 드라이브를 적용했지만 저항성 돌연변이가 종에 따라 56%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실험실이나 통제된 환경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지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생태계에 이러한 유전자 가위 모기를 도입했을 경우 높은 확률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질병 퇴치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또 다른 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가위 모기의 도입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한 종이 멸종하거나 그 개체수가 급감한다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시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모기를 주식으로 삼는 박쥐는 식물종의 수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임 유전자를 확산시켜 모기 개체수가 급감한다면 식물종의 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뿐만이 아니라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는 여러 물고기나 도마뱀 등의 주시기에 수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특정 종을 절멸시키는 것은 생태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이로 인한 악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자를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해결에 많은 장애가 따르며 그 악영향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연변이로 인해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주체는 어떻게 찾을 것이며 해결 가능 여부 또한 불분명합니다. 또한 명백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가 더하여 취지문에 기술된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유전자 가위의 활용에 대한 국가 간 입장이 다르며 이에 유전자 가위의 도입은 국제적인 문제로도 확장됩니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이에 책임주체를 찾는 것 또한 문제이며 그 해결 가능 여부 또한 불확실합니다. 명확한 규제나 국가 간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부작용 우려가 큰 유전자 가위 모기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유전자 기술의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한 효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이유로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위 모기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적 첫 번째 토론자 인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은 인류의 위협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제외하고 배제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생동물 중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동물은 현재로서는 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모기가 숙주인 병원체인 말라리아의 경우 매년 약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2억여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한 댕기열, 황열병과 같이 모기가 옮기는 다른 병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지구의 열대화가 더 가속된다면 일례로 대한민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히 일부의 말라리아 같은 경우 대부분 3일열 말라리아입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른 종류, 아직까지 방역 대책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은 열대성 말라리아 같은 병원체 역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결국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모기의 개체수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기존의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이후 세대의 유전적 변형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난점이었으나 현재 세대에 이루어진 유전자 조작을 사회된 크리스퍼 유전자 서열을 활용해서 이후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저번 주에 모기를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확산성을 갖고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SRT 기술 같은 경우 불임인 모기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현재같이 RITL 기술이 발전된 이후에는 수컷 유전자만을 변형시키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R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채채파리나 일부 종의 파리오 같은 경우에 효과를 보였으나 모기에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새로 개발된 RITL 기술같이 유전자 조작 기술은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모기 개체수 감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변형이 갖고 있는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과학자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형된 유전자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 드라이브 기술, 그리고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한 모기가 자연 상태에 방사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 등 여러 가지 안전성을 위한 대책 역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래적인 대안, 현재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적인 대안은 어떤 제한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래적인 방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나 사회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약 90%에 가까운 사상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어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말레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모기가 전염시키는 병원체에 대한 방제 대책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회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인프라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학 기술에 약 40만여 명의 사상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회팀 교체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돌연변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돌연변이 문제는 생태계에서 그런 돌연변이 문제 해결책을 생태계에 실제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거둔 연구가 좋지 않을까? 빌 게이츠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생태계에서 실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제로 빌 게이츠 재단은 99%의 모기가 제거된 것으로 그런 시험 그것이 결과가 실제 생태계에 적용했을 때 사례입니까? 실제 생태계에 적용된 것에 따르면 그것이 실제로 완벽하게 대규모적으로 생태계에 적용된 적이 없으면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과학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최신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시하신 여러 돌연변이를 해결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은 단순히 개념적인 프루프 오브 컨셉트의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생태계에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정확한 문제점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돌연변이 문제에 있어서 돌연변이의 정의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변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 2017년 멀티플렉시 연구나 2017년 역드라이브 연구와 같은 충분히 대책 방안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지금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이런 안전성 문제나 효과성 문제를 100%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전략이 100% 성립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고, 기존의 제어적 방식 역시 어차피 100%의 효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정 모델은 그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준에 비해서 빠르고 강력하게 악영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돌연변이를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존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좀 제한적이다,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한다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170개국의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지금 현재 실제로 유효합니다. 그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정확히 어떤 의정서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를 건너다니는 유전자 조작 모기가 실제로 발병하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 아직 완벽하게 제도적인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러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의정서는 카타에나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의정서의 경우는 예컨대 이것과 같은 강대로 서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책임 주체도 찾을 수 없도록 사회적 합의가 빈구멍이 많은 상태에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조금이라도 국제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79개의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의 모기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국제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나라를 건너서 국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도입한다면 국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없이 인정하십니까? 네, 국제적 갈등 역시 발생할 수 있지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170개국이 이렇게 모든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로서 본다면 이런 바이오 안전성 이동사가 계속 생겨난다면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기술의 도입 이전에 기술의 도입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리듯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 역시 먼저 기술이 충분히 발전된 다음에 제도적인 합의를 그 다음에 갖추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가입 모기를 도입한다면 개인이 유전자 가입 모기를 쓸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국가적인 그런 합의 역시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의견을 수렴한 상태가 아니고 특히 이제 뭐 제3세계 같은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권에 제대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제도적 합의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 40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서 죽어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제도적인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질병은 비록 수천 명에게 피해를 미치는 유전자 가입가 잘못 작동해서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교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유전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론 측에서 오프 타겟 효과를 예시로 들어서 비상통 접합 등을 예로 들었는데 비상통 접합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자연적으로도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돌연변이와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생겨난 인공적 돌연변이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 인공적 돌연변이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은 이 돌연변이가 만약 저항성을 띠는 형태로 발전했을 경우 드라이브를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자연상에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것이 빠른 세대를 거듭하면서 도태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도태될 수 있겠지만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기술의 특성상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1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종의 수분이 목에 의존적이라는데 실제로 그것이 전부 의존적인 것이 아니고 대체제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포브스와 2010년 네이처지 칼럼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유전자 가입 모형을 통해서 생물종의 절멸 혹은 그에 준하는 개체수의 감소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괄목할 만한 생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희의 제시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말라리아 종이 모든 전부의 100% 목에 말라리아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제거하고자 하는 게 그 전부 말라리아 종이 아니라 전부 모기 종이 아니라 말라리아를 옮기는 일부의 모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 대한 모기종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건가 어쨌든 개체수 감소는 일어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생태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여기까지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말라리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질병 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다른 유전자법 조작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물론 기존의 대안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주장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인구는 뭐 수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일지 모르지만 이 기술이 잘못 작동되었을 때는 전 세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존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심각성 문제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기존의 자율적인 대책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이것이 실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조작에서 기존의 제어적 방식을 언급하셨는데 이 기존의 제어적 방식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유전자 조작이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기존의 유전자 조작 방식을 계속 발전해 나가다 대외적인 방식으로 현재를 유지를 하다가 이것이 유전자 조작이 충분히 안정해지면 그때 사용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기존 방언을 유지하는 특수학 방언 역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유전자 가입 도입을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주장을 하여도 실제적으로 그 영향은 가늠할 수 없고 특히 피해가 발생할 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지구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 재단이 실제로 모기를 99% 크리스퍼 유전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실험실을 내서 저발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99%까지 확률을 도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실 내에서 실험이기 때문에 개념 증명 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티플레이가 역달의 대체 방안이 심지어 지금 계속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개념 증명 연구에 불과하고 실제 생태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재래적인 방향들은 매소적인 지역에 의해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자 조작 가위를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외소적인 지역까지도 세상의 이제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모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를 질병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은 재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재래적 방법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은 맞지만 충분한 비용 지원으로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하여서 그런 식으로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오히려 유전자가 모기의 위험성을 더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외부적인 지역에서는 아무리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잡지들에서 네이처지라든가 WHO에서는 실제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것이 모기가 실제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의 위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개체 중에 절면이 일어나면 충분히 제가 관록하면 생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두로 채소가 여기까지 나오지 하도록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체수 감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생태계 내에서 있는 그런 지위가 상당히 작다, 생태계 미칠 영향이 작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 인간이 어떤 생물종을 절멸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생태 피라미드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할 만한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무시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로서 앞서 산성 측에서 인정해 주신 바와 같이 100% 안전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 먼저 주지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그 특성상 그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무작정 적용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피해가 올 것임을 알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효과만 보고 이제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제시하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례는 아직까지 실험실 내에서의 연구에 불과하고 역시 어떤 개념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태계에서 이것이 정확히 안전성이 높은 수준에서 작동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아직까지 유전자 가위, 유전자 모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카타에나 이론서라든지 미국 내 규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빈구멍과 미흡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기라는 생물종의 특성상 모기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특성도 있고 또 모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선택권과 관련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모기는 과학자들이 도입했을 때 모든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몇몇 개인의 반대는 무시하고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GM 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대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GM 작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저희가 섭취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유전자의 모기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제적 혹은 국가적 합의도 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합의도 되지 않았고 개인의 선택권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기술은 좋으니까 해야 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좀 무시한 채로 너무나도 효과만 보고 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뒤쪽으로 좀 밀어도 된다. 기술을 도입하면서 타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적 합의는 절대로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채로 기술을 도입해서 DDT와 같은 사례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이것을 무작정 도입하자, 아직까지 안전성이 불확실한 대로 도입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방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도적인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점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기존의 재래적 방식에 의해서 유전 조작을 이용한 모기 퇴치 방법은 훨씬 더 근본적이며 외소적인 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퍼진다는 점에서 이 다른 재래적인 방식의 단점들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멀티플렉싱이나 역드라이브 때의 기존 대처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고 또한 170여 개국의 바이오 안전성 이정서 등과 같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시도들이 꾸준히 있다는 점을 봐서 저희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기존의 재래적인 방향으로는 아직도 40만 명이 매년 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재래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한 이 점을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전자 조작 모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먼저 자연적 돌연변이와 인공적 돌연변이에 대해서 제가 교차조사 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자연적 돌연변이가 비상종 접합에 의해서 현재 자연적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큰 자연 생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짧은 한 살이 또 모기의 경우에는 또 한 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인공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연계에 적용하지 못하고 빠르게 도태된다는 점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인공적으로 유전자 드라이브나 이런 인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그 생명의 생존에 나쁘게 적용될 확률이 좋게 적용될 확률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말라리아 종을 전부 제거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3,500여 개의 종 중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종은 수십여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처지나 포브스지 저희가 언급했듯이 이런 칼럼들에서는 실제로 식물종의 수분에 의존적이지 않고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알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가 모기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하고 있는 바이고 또한 지금 임원 때 말씀해드렸듯이 SIT라는 원래 기술을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RIDL과 같이 점점 더 효과가 있고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대한 확률이 점점 줄고 점점 더 효율적인 방안이 계속 꾸준히 최근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태계 박쥐에 대해서 임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조사 결과 살짝 다른데요. 박쥐가 가장 주성분으로 먹는 것은 이끼라고 하고 모기는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생태계에서 물론 생태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모기가 실제로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는 생태적인 지위에 대한 것은 반박을 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2차 교체조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입 기술을 이용해서 생겨나는 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가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돌연변이와 크게 특징적인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전자 가입 모기에서의 돌연변이가 가지는 특정한 문제점은 유전자 가입 모기가 유전자 드라이브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돌연변이가 더 빠르게 생물종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유전자 가입 기술을 이용한 사례들은 대부분 개념적인 데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치텍이나 어떤 유전자 공학 회사에서 댕기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GM 모기를 살포한 사례 없이 개념적인 사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 그 옥시텍사의 경우에는 그 전체 생태계가 개방된 생태계가 아닌 섬이라는 한정된 생태계에 불과했으며 그 실험 이후에도 급감했던 모기 개체수가 다시 원래 90%까지 돌아갔다는 것을 보고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 역시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제도가 항상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한 어떤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 사례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협력 사례는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태계 문제로 넘어와서 국소적인 지역의 경우 한종의 멸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생태계 자체에 어떤 큰 규모의 붕괴가 일어나는 사례가 존재합니까? 그러한 사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크리스퍼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모기가 멸종할 경우에는 이제 송사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멸종할 가능성이 높고 사슴 같은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 큰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체수의 급감을 의미합니다. 사슴 개체가 급감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도 당연하지만 모기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적 방안이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현재로서도 아직까지 4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제재적 방안이 현재 충분한 효과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래적 방안이 현재 있는 유전자 모기 매개 질병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나리아사의 백신과 같이 말라리아에 대한 100% 보호 효과를 보이는 약품이 현재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타 백신들에 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의 모기에 도입 반대하는 것은 유전자의 모기가 가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또한 오프타겟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전자 가입 기술 특성상 결국 유전자 가입을 통해서 유전처를 결정한 후에 거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유전처를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실질적으로 오프타겟 효과가 일어난다면 그
변형된 모기 역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야 합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재단에서 실행한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오키텍에서 진행하고 결국 다시 생태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프타겟 효과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계속해서 언급하신 그 빌 게이츠 재단과 오키텍사 그 두 가지 사례만으로는 유전자가의 모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박쥐와 이끼의 사례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생 유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기만 장부걸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제가 존재하는 사례가 충분히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 사슬 하에서 모기의 멸종이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종의 모기의 멸종이 그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분이나 수중 생태계에서 모기의 멸종이 또 다른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정확한 근거가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일단 모스키토 피쉬 같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태학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구제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스키토 피쉬가 먹는 모기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아니라 굉장히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경우에 먹는 점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과연 항상 어떤 대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태계의 생태계의 큰 붕괴가 이럴 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예시로 들으신 어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25세대 정도로 굉장히 긴 세대가 지났을 때의 이야기인데 만약 개체수가 감소되는 효과를 이루어 본다면 그 25세대 굉장히 그 모기 수 자체가 근본적으로 25세대 후에는 줄어들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충분히 유지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생태계 평형에 의해서 한번 줄어든 그 개체수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측 두얼팀 교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기존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시기를 유전자 가입 모기의 돌연변이나 해결이나 생태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실험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실 내 환경에서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서 이미 해결했고 옥시텍사의 경우에는 섬에서 이런 거는 다친 생태계랑 어느 정도 반영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브라질 내에서도 진행되는 GM 모기 살포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옥시텍사에서 실험의 경우에는 물론 실험 당시 1, 2주 사이에서는 모기 개체수가 급감이 이루어졌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연변이로 인해 원상태 원래 모기 개체수의 90%까지 복구에 이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유전자가 모기가 생태계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인데 과학 기술은 항상 저는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가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과 유전자 가입 기술이 갖고 있는 과학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하지만 그런 가능성만 고려하기에는 현 상황에 있어서 유전자의 모기 기술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현재 저희는 현 상황에서 유전자의 모기 도입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실험, 빌 게이츠의 실험이나 옥시텍사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유전자가의 모기의 활용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의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NAS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년간 유전자가의 모기의 실험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현재로서는 유전자가의 모기의 도입이 시급하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시기상조이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유전자가의 모기의 도입이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바람직한가의 정의를 바람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의하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약 그 유전자 조작 무기가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을 보여서 현재 재래식 방법을 해결하지 못한 보다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유전자가의 모기의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불안전한 부분이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개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가의 모기는 GMO 작물과는 다르게 개인이 선택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혹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이 무시되어도 좋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사회적 갈등을 저희가 동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저는 하지만 현재 사회적 제도나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가를 도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도입은 당연히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결국 바람직한 토론 주제 하에서는
미래에 어쨌든 사회적 인터넷과 같이 항상 사회적 제도와 법적인 제도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오 기술 역시 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제도나 합의가 불충분하며 생태계에서의 실험도 충분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찬성 측에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주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기 퇴치 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 방안이 한 10년, 20년 내에 말라리아와 같은 병원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WHO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약 90%에 달하는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걸 부분적인 성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40만 명이 사상되는 어떤 그 규모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90%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 10%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한 모기는 그 1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회적 인프라가 낙후되고 사회적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유전자 조작 모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전 세계에서 모기의 개체수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현재의 제도적 방안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제도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사회적 기반이나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바이오 기술 역시 앞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금과 같은 토론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역시 마련된다면 이런 사회적 제도 역시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누군가는 이 유전자 조작 모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현대 민주국가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런 사회적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와 같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사례가 존재하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유전자 드라이 기술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공통의 목적, 그 10%에 달하는 최소한의 사상자를 구원해내기 위한 그 목적에 동의한다면 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태계 문제 하에서 충분히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모기의 특정 종의 멸종이 생태계의 붕괴나 어떤 굉장히 큰 위험을 이어질 수 있을 것 역시 하나의 가능성의 일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전자 조작 모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측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계신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생태계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실제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기 개체수의 감소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또한 이종 교배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동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가의 모기 도입의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듯 유전자가의 모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찬성 측에서 주장하고 계신 주요 논지 중 하나가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나 제도에 맺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과 이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 이러한 유전자가의 모기를 도입하는 것은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큰 분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의 모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NAS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 이러한 가능성의 문제는 비단 유전자가의 모기 도입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재래적 방안, 기존의 백신이나 살충제, 치료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낙관적인 입장은 유전자가의 모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유전자가의 모기는 기존의 방안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고 주체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악영향이 발생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있는 사회적 규제, 카르타헤나 조약이라든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 바이오 다양성 협약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가의 모기를 대상으로 한 협약이 아니라 유전자가의 모기를 기존의 GM 생물이나 GMO 작물에 어떻게든 끼워 맞춘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유전자가의 모기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책임 주체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책임 주체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전자가의 모기가 현재 생태계에서 실험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태계에서 안전성 또한 검증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가능성은 비단 유전자가의 모기뿐만 아니라 살충제, 백신, 치료제와 같은 기존 방안에도 적용된다는 점으로 기인하여 유전자가의 모기의 도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최후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직도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자가 40만 명씩 나오고 있다는 점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유전자 가위는 지금 현재 나온 가위 기술 중에서 유전자 드라이버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현재 가장 유망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계속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시는데 특히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시는데 사슴이나 송차리의 통살의 개체수를 검수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 많은 3,500여 종의 모기 중에서 말라리아로 옮기는 모기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셨고 또한 저희는 포브스나 네이처지 등의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제시를 하였으나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연구 자료 없이 단순히 모기의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가 붕괴된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기술은 항상 발전하는 것이 맞고 지금 여기 주제로 보시다시피 현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전자 가위 모기 이런 바람직한가 주제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이 시간에 평가치는 것을 옳지 않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40만 명씩 죽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인식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선택권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존 제네적 방식 역시 동일한 문제의 지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결의를 해서 말하자면 지금 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현재의 제도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은 논지에 벗어나는 거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유전자 가위 모기 이용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생태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인위적 돌연변이가 전파 속도 외에는 큰 층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제도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제도적인 방안보다는 현재 40만 명씩 죽고 있는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시급하고 이것이 기존의 제도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 드라이버를 이용한 기술이 가장 아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지역 투명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의 기술은 무조건적인 입장이다. 빠른 질병 퇴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생태계에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실제로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생태계를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앞서 40만 명이 지금 질병을 죽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전자가 아니라 잘못 작동하는 경우 단순히 40만 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에 있어서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유전자 가위를 도입하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도입하자라고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지금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당장 무조건 현재 이해 적용하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판단되기에는 이 기술이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오는 인터넷과 같은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인터넷의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례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핵과 같은 사례는 부정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핵 역시 개발 당시에는 많은 그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받았지만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그 합의가 적은 상태에서 이를 적용한 결과 많은 핵폭탄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현재까지도 주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어떤 사회적 합의 혹은 이것을 사람들의 대상으로 인식을 확대하는 이런 점과 국제적 규제가 없으면 절대로 후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기술에 대한 계속적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와 같은 다른 대체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낙관적 전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런 가능성만을 고려하기에는
유전자 관련 기술은 너무나도 전지부전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논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